댓글 우리가 있었거든요. 엄청 민감하죠. 그래서 그게 왜 나왔냐면 단국대 간호가 천안에 있어요. 가천대랑 이제 단국대 천안에 있는 간호학과를 비교를 한. 당연히 입결상으로 어느 정도 차이 나냐면요. 가천대는 3점대 중반 후반 친구들도 지원을 해요. 단국대 죽전은 한 2초 애들이 가거든요. 얘기를 하면서 왜 좀 강경하게 얘기를 했냐면 지원 안 해줘가지고 맞아. 단국대 죽전에 친구들 힘들게 대학 갔는데 지원 좀 해주고 그랬으면 좋겠어가지고 단국대가 진짜 좋은 학교고 올라가 있는데 자꾸 떨어지는 게 눈에 보이니까 단국대 죽전이 떨어졌다는 게 아니에요. 학생들은 잘 모르는 미묘한 그 점수 차가 있는데 위상이 떨어지면 나중엔 입결로 떨어지는 게 맞아요. 있어요. 그러니까 국수세 다니면 단국대는 제외하고 써줄게요 이렇게 해버린다고요. 안타까운 거야. 그런 대학이 아닌데 단국대가. 이해는 됐어요. 난 학생들 마음 충분히 다 이해했고 욕먹을 생각하고 들어온 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안 해주거든요. 유튜브에서는 좋은 얘기만 하고 맞아요. 자기가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전 옛날에 삼국대로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단국대요. 예전에 건국대, 동국대, 단국대 같은 라인이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런 얘기하면 또 건국대생이 어떻게 생각하겠어? 아니, 왜 무슨- 우리를 단국대한테 맞아. 비교하냐고 그러고. 이런 얘기 한다고요. 그런 얘기 하죠. 아 단국대 이러면 안 돼요. 뭐 어디랑 지금 입결 떨어져요. 이런 얘기 하는 거는 그 학교가 미운 게 아니라 그 학교를 더 올리고 싶어서 그런 그럼요. 거예요. 대학을 평준화시킬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등록금 낸 만큼 학생들한테 많이 지원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게 맞는. 네, 안녕하세요. 전지적 입시 시점 광명상가 편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네. 네, 저는 UA 교육평가연구소 박현욱 수석연구원. 저는 지현우 입시 컨설턴트입니다. 드디어 이제 광명상가까지 왔어요. 네, 저 사실 이거 처음 런칭할 때 네. 여기까지 하자라는 얘기를 하긴 했지만 실제로 여기까지 할 줄 몰랐거든요. 이나 아주도 해야 되고 뭐 삼여대도 해야 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 좀 많이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첫 질문 똑같죠? 네, 올해 광운대. 네. 광운대는 늘 전자, 컴퓨터, 로봇, 인공지능 이런 IT 쪽이 강세죠. 특성이 딱 있는 것 같아요. 숭실대랑 비슷한 면모. 근데 약간 입결은 숭실대보다는 조금 좋아요. 광운대 입결이 많이 높아요. 조금 학과도 신설됐죠. 반도체 시스템 공학부랑 AI 로봇 전공. 또 제가 좋아하는 또 입학 정원도 58명, 74명으로 많고요. 로봇 대전 같은 것도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광운대 로봇 네, 대전. 되게 잘하더라고요. 재직자 졸업 전형이죠. 게임 콘텐츠나 스마트 전기전자 이런 쪽으로 또 조금 힘을 실어주는 거 보니까 그런 쪽으로 조금 종합이든 교과든 다 수능 최저 하나도 없거든요. 학생부 교과는 22학년도 졸업생, 1월 졸업생들만 지원 가능하다라는 거. 혹시 전형이 바뀐 건 없나요? 아 종합 전형 바뀌었어요. 광운 참빛 인재 메인 전형으로 해서 전형이네요. 그냥 메인 전형으로 종합 전형 하나만 뽑았는데 원투로 바꿔가지고 하나는 면접 전형. 이전에 경비청 인재랑 네. 똑같은 전형. 똑같아요. 똑같은 전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를 이제 서류형을 분리한 거죠. 인원은 거의 바뀐 게 없어요. 뭐 491명을 나눈 것 같아요. 358명, 177명이라 인원수 변동 좀 있는데 네. 177명을 서류형으로만 뽑아요. 완전 서류 100. 예, 서류 100으로. 그러니까 약간 상대적으로 서류형이 생기면서 네. 등급이 조금 올라가겠네요. 그쵸. 모든 학교가 그래요. 면접 전형보다는 서류 전형이 교과 성적이 좋아야 돼요. 뭐 아닌데도 있긴 있어요. 그럼 반대로 면접형 점수가 조금 내려갈까요? 아니요, 저는 또 비슷해질 것 같아요. 이거? 인원이 는 게 아니라 인원은 빠졌으니까. 크게 달라진 건? 크게 달라진 건 없죠. 다만 전체 학령유가 줄어들어서 그거에 영향을 좀 받을 수는 있어요. 올해 경쟁률을 한번 저도 좀 지켜보고 있는 중이에요. 학령유가 많이 줄었다고 하니 2, 3만 명 정도가 줄었으니까 강원대는 전반적으로 잘하고 있는 건가요? 이거를 좀 오늘은 돌려 말하시네요. 여기 깔 거 뭐가 있냐고 물어보셔야 돼요.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 위치 나쁘지 않은데 위치를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학교가 몰려있지 않으니까 또 그런 거 같아요. 서울과기대는 36대 서울여대 뭐 64 뭐 이런 데가 네. 조금 몰려있고 역도 있고 좋은데 이미지가 잘 안 올라가더라고요. 약간 강원대가 저도 참 자연계열 쪽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학교라 네. 생각을 하지만 연배가 있으신 이제 학부모님들께서 기피하시는 성향이 있는 학교인 것 같더라고요. 이공계는 뭐 특출나게 좋고 네. 많이들 지원하셨으면 좋겠네요. 또 아까 앞서서 강원대처럼 네. 시작은 항상 올해 어떤가요? 통폐합이 제일 크겠죠. 통폐합 되는 부분 25학년도에 명지 전문대랑 안쓰러운 대학이에요. 폐지하는 학과가 또 생길 거고 근데 또 순수 학문들이 뭐 수학과나 뭐 바둑학과 물리학과, 바둑학과가 없어진다고 하니까 철학과도 없어진다 하더라고요. 아휴, 난 철학과 진짜 좋아하는데. 저도요. 필요한 학문이라고 네, 봅니다. 맞아요. 조금 안타깝고요. 학생들을 생각해서 가는 그런 통폐합으로 갔으면 좋겠고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뭐 입시는 크게 바뀌진 않았는데 여기는 과목이 많이 바뀌어요. 학생부 산출 방식이 네네. 예전에는 상위 4개 과목에 뭐 성취도 2과목 이런 식으로 반영했거든요. 네네. 근데 그러니까 교과별 네 이제 과목에다가 전과목 다 반영하는 거죠. 반영 교과별 전과목이라는 게 뭐냐면 인문 계열은 국영수사, 자연 계열은 국영수과 이렇게 반영합니다. 사회는 한국사 포함이고요. 그래서 그걸 석차 등급하고 성취도 및 이수 단위로 이렇게 반영을 하는 거죠. 전년도 입결보다는 조금 내려올 가능성이 그렇죠. 있다. 올해 또 진로 선택 과목이 많이 반영되니까. 네. 명지대는 어떤가요? 그럼? 다 반영해요. 진로 선택 과목. 올해 이제 대학별로 이제 산출을 쭉쭉 이렇게 보다 보면은 진로 선택 과목이 정말 많이 반영된 것 같아요. 그렇죠. 학과가 새로 생긴 학과라든지 이런 것도 미래융합대학으로 네. 그 세무
사무회계 쪽으로 하나 신설됐어요. 그러니까 약간 전문성 있는 과목 자꾸 학과들이 신설되는 느낌이네요. 그렇죠. 신설된 거 좋긴 한데 철학과, 수학과 이런 조금 그러니까요. 안정화되기 전까지 그 신설학과를 만들기보다는 현재 있는 학과들에 있는 학생들에 대한 지원과 그것을 폐지하지 않으려는 노력이 저는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통폐합 이슈도 있고 네. 이런 것 때문에 기피 현상이 약간 없지 않아 있는데 실제 학생들한테 조금 영향이 있을까요? 영향이 있죠. 선생님 불안한데 꼭 써야 되나요? 다른 학교 쓰고 싶어요. 이런 거는 당연히 있어요. 있는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좋게 안정화하려고 하는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걱정 안 하고 네, 네. 걱정 안 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셔도 될것 지원했으면 같아요. 좋겠어요. 또 전형도 좋아요. 교과 100으로 해가지고 교과 성적으로 가는 것도 있고요. 네네. 교과 성적이 조금 부족하지만 성적 70에 면접 30% 보는 거. 교과 면접 전형도 있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도 면접을 봐요. 그리고 서류 100%인 전형도 있고, 그러니까 명지 서류 100%인 전형, 명지 면접 면접이 전형도 있는 것도 있고, 많은 길을 열어준 거죠. 면접 부담스러운 친구들 서류 전형으로 넣을 수 있게 해줬고, 검정고시 출시생들이나 뭐 이렇게 이게 딱 정해져 있거든요. 국내 학교생활기록부가 3개 학기 이상인 거였는데 그것도 폐지시켰어요. 기획인둔 전형, 뭐 특성화 전형, 특별 전형 여러 가지 이유들도 있는데 그런 걸 많이 열어줬고요. 이제 성인학습자 전형이라고 해요. 네. 거기 또 30대 분들만 이상만 했었는데 이제는 25세 이상도 지원 가능하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위기가 기회라 그러잖아요. 사실 그렇죠. 좋은 네. 기회인 거 좋은 같습니다. 기회로. 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상명대 뭐 올해 좀 특이사항 있을까요? 종합 전형의 상명 인재 전형에서도 면접을 폐지했어요. 예체능은 제외. 애니메이션 학과는 면접을 안 봐요. 근데 나머지 예체능 학과는 면접을 보는데 나머지 학과들도요. 국가 안보학과 가는 친구들 있잖아요. 네네. 이 친구들 면접이 되게 컸었거든요. 10%지만 없어지고 오히려 뭐 체력 검정이 한 20% 늘었어요. 그러니까 체력 좋은 친구들을 좀 뽑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럴 경우에는 전년도 입시 결과랑 비교를 했을 때 상대적으로 점수가 조금 올라갈 수는 있겠네요. 그렇죠. 면접이 없으니까. 혹시 뭐 어떤 식으로 산출을 하나요? 아, 교과 성적이요? 네, 교과 성적 전교과 보는데 여기가 좀 특이한 게 2022학년도 이후 졸업자들은 상위 3개 과목을 봐요. 근데 21학년도 네. 졸업자들 있잖아요. 네, 네. 그 친구들은 성취도를 안 봐요. 그냥 석차 등급으로 평가된 거. 진로선택 과목이 이제 A, B, C별로 이제 뭐 몇 점 이렇게 해가지고 있죠. 점수 편차가 좀 큰 편인가요? 1등급은 뭐 100점, 네. 2등급은 98점, 3등급은 96점 이렇게 줘요. 네네. 진로 선택 과목이 A는 100점, 네. B는 96점, C는 90점이니까 네. B 받으면 3등급에 준해서 주는 거예요. 아, 많이 떨어지는 거죠. 두 단계니까. 두 단계. 성취도 C랑 5등급은 조금 점수를 많이 깎겠다. 네. 상명대 이제 추천이 있으니까 네. 여기는 몇 명 추천을 받나요? 10명 추천이 넘어요. 10명이요. 네. 추천 기간이 있거든요. 네. 추천 기간이 있어요. 그때 추천서 안 들어가면 불합격하니까 불합격. 네. 추천서 꼭 우리 선생님들이 넣는 거니까 네, 네. 좀 꼭 확인 받을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좀 신설학과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없어요. 상명대도 한결같네요. 네. 약간 근데 움츠리는 것 같아요. 계속 네. 사범대가 굉장히 유명한 대학이고 그렇죠. 충분히 조금 더 날개를 필 수 있는 학교라고 생각을 하는데 항상 조금 움츠리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느낌이 좀 있어요. 맞아요. 상명대 모르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학교에 대한 어필을 많이 안 하는 학교 중 하나인 것 같아요. 광고를 많이 안 하는 거죠. 네, 그런 것 같아요. 무의미한 정도의 그 변화는 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죠. 생각합니다. 상명대는 이제 이공계열학과들 안 만들고서는 살 수가 없어요. 사실은 힘들어요. 맞아. 근데 상명대 저기 캠퍼스 있잖아요. 네, 천안에 캠퍼스에 로봇학과나 이공계학과들 많이 있거든요. 거기도 조금 많이 지원해 주시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올해 가톨릭 때 좀 네. 변경됐던 부분이 어떤 거예요?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성취도 3과목 반영하니까 결국에는 똑같네요. 모든 학교가 다 지금 진로 선택 과목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혹시 최저학력 기준 관련돼서는 최저학력 기준 2합 7이요. 2합 7. 네. 2합 7이면은 충분히 맞힐 수 있는 정도예요. 근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해야 되니까 물론 최저가 걸려 있으면 아이들이 그딴 말로 쩌르는 거죠. 네. 그래서 못 넣기도 하고 하니까 최저가 되면 과감하게 지원해 볼 필요는 있죠. 그리고 당연히 이제 가톨릭 때니까 세 개 학과를 안 물어볼 수가 없는데 의예과, 네, 의예과, 약학과, 간호학과 네. 이걸 안 물어볼 수가 없는데 여기는 어떤가요, 실제 선생님? 최저가 여기는 세죠. 근데 조금 다른 거는 네. 약학과가 3합 5인데 3합 5. 과탐을 한 과목만 봐요. 아. 근데 의예과는 네. 4합 5인데 한국사도 4등급 이내여야 되고 과탐이 평균이에요. 확실히 의예과가 가톨릭은 좀 많이 뭐 높은 의예 것 같고요. 가톨릭은 네. 뭐 말할 게 없죠. 그저 탑이죠. 탑이니까 뭐. 네. 간호학과도 여기는 최저가 좀 세죠. 3합 7이니까. 그러니까 확실히 보건계열 쪽에 있어서의 네. 가톨릭 때는 아직까지도 왕좌를 차지하고 있다. 근데 간호학과에서 조금 좋은 거는 네. 수능 최저에서 확통도 인정을 해준다는 거. 되게 유의미한 부분이에요. 네. 그러면은 사실 교차 지원을 문과로 시험을 본 시험 친구들도 본 친구들도 좀 지원을 해볼 수 최저 있겠네요. 맞힐 수 있으면 네, 네, 네. 한번 지원해 볼 필요가 있죠. 사탐 한 과목, 과탐 한 과목. 사탐도 허용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문과 친구들도 3합7 마칠 수 있으면 간호학과 써라. 근데 다만 네. 여기 지역균형정이 좀 특이한 게 네네. 교과를 100 반영하는데 아, 예. 실질적으로 교과 반영 비율이 좀 적어요. 최고점 100점 주고 최저점을 70점 줘요. 네. 그러니까 실질 반영 비율은 30%밖에 안 되는 거예요. 논술도 여기는 그래요. 논술도 논술 70에 교과 30 보거든요. 네네. 교과 30을 상위 10개 과목을 봐요. 네네. 30%를 반영한다는 거는 많이 반영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10개 과목의 점수가 많이 높은 친구들이 지원하는 게 유리하고요. 네. 실질 반영 비율이 11% 가까이 돼요. 그러면은 이제 가톨릭대를 쓰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이 실질 반영 비율을 되게 좀 유의미하게 받아들여야 되겠네요. A 대학은 나랑 점수 차이가 1점 차이 나서 안정이라고 하는데 네. 여기는 1점 차이 나는데 불합이다. 네, 이런 맞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라는 문의를 많이 하는데 이게 사실 이런 부분 때문인 거죠. 교과 반영 과목, 네. 교과 반영 비율, 네. 그리고 실질 반영 비율, 아주 작은 미세한 그런 점수 차이에도 네. 입결의 당락이 많이 좌지우지 되니까 혹시 여기 네. 전형을 좀 바뀐 건 없을까요? 종합 전형은 조금 바뀌었어요. 아까 강원대처럼 서류형하고 면접형하고 구분했더라고요. 명지대도 그렇고 네. 강원대도 그렇고 여기 그 가톨릭대도 그렇고 종합 전형에서는 면접형과 서류형을 구분해서 대학별고사 면접형에 힘을 실어준 데도 많고 서류만 보겠다는 학교도 많아진 거죠. 그러니까 교과와 종합을 구분해서 조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네. 혹시 여기도 신설학과나 이런 게 못 찾겠더라고요. 없는 것 같아요. 연구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설학과 자꾸 해가지고 IT 뭐 이런 컴퓨터 이런 이공계 쪽 아이들 꿈 펼칠 수 있도록 자꾸 만들어주고 지원해주고 또 문과 애들도 문과 나름대로 그럼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요즘은 약간 찾아주고. 융복합적인 거 많이 맞아요. 하잖아요. 탐구 활동이 아니라 탐구력, 네, 맞아요. 융합적 사고력. 의학과에서 가장 크게 생각하는 게 전 인문학이에요.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 자녀들한테 경제 많이 가리키고 돈에 관련돼서 많이 가리켜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돈을 움직이고 경제를 움직이는 건 사람이에요. 저는 무조건 사람이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우리 아이들한테 뭘 가리켜야 되냐? 저는 인문학을 인문학. 가리켜야 돼요. 인성을 가리켜야 되고 이제는 인문학 반드시 기본 소양은 갖출 수 있도록 대학이 해야 될 역할이기도 해야 될 하고요. 역할이고요. 네. 가톨릭 때는 그런 면에서 신설학과가 안 생긴 건 좀 아쉽지만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맞아요. 만들었으면 네. 좋겠다는 거죠. 광명상가 전체적으로 좀 광명상가라는 네, 데서. 좀 짚어줘야 될 내용이 있을까요, 선생님? 3등급 친구들이 지원할 수 있는 지원 전략을 좀 잘 짰으면 좋겠어요. 3등급 학생들 충분히 지원 충분히 가능해요. 지원할 수 있다. 대학별고사 많이 활용하시고요. 네. 서류 전형을 엎을 수 있는 네, 그런 네, 면접 많이 준비하셔서 생기부 기반 면접인데 생기부를 꼼꼼하게 안 읽는 학생들 많아요. 너무 문제예요, 그것도. 네, 본인이 원하는 학과를 지원하셔가지고 꿈을 펼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네. 이번 광명상가 네. 편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네. 저희 항상 마지막에 하는 거 네, 있죠, 선생님? 알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안녕. 안녕.